자, 이제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제5장 수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딱 보이죠? 이 파트에서 한 문제가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5장 요 전체에서 한 문제가 꼭 시험에 나오죠. 수용 사업의 시행 절차와 시행 특례가 시험에 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자, 수용 방식의 개발 사업할 때는요, 시행 절차는 거의 안 나오고 시행 사업자한테 주는 각종 어떤 권리와 업무상이 잘 나옵니다. 특례라 부르죠. 그래서 수용 파트입니다. 수용 파트에 관한 어떤 사업입니다. 수용 파트도 전반기는 똑같습니다. 개발 계획 수립, 개발 구획 지정, 시행자 결정, 그 다음에 보시면 실시 계획 작성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실시 계획의 작성까지는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지정을 딱 합니다. 그런데 수용 파트가 딱 나올 때는 절대 개발 주합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주합은 항상 전부 환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조성한 요 실시 계획대로 이제 공사를 할 것인데, 먼저 조성이 딱 되어지면 수용 파트는요, 조성되어진 그 땅을 분양합니다. 토지 분양한다 해서 토지 공급한다 해서 공급하는 방식에서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작성이 되어진 공급계획이 제출되어지면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수용사업은요, 이 검사 받는다 해서 준공검사 신청해서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받고 나서 이제 검사 합격 딱 되어지면 검사권자가 공사 완료 공고를 해주면 수용사업은 사업 시행이 끝이 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사이에 이미 선분양을 다 해서 분양을 다 한다 해서 미리 다 분양을 해놓고 선수금을 다 받습니다. 선수금을 다 받을 것이고, 또 보시면 어차피 앞으로 공사 끝나면 주어질 그 토지에 대해서 미리 공사와 함께 동시에 쓸 수 있게끔 준공검사 전에 해당 토지를 먼저 쓸 수 있게 사용 허가를 내어서 이미 그 전에 건물을 짓고 실제 분양도 하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많이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수용사업은요, 요 절차가 나온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보시면 수용사업이니까 당연히 수용권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수용권이 첫 번째 등장을 딱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1번에 토지 수용권 사용 나왔죠. 이 사업의 모든 시행자 수용권 행사를 할 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수용사업이면 이 사업의 수용권 행사, 수용은요, 이 사업의 모든 시행자가 다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권리를 딱 줍니다. 줘요. 그런데 이 수용권은 주되 이 시행자 가운데서입니다. 공공은 별 문제가 없어. 공공은 별 문제가 없는데 민간 시행자입니다. 민간 시행자가 한테도 수용권을 주긴 주는데, 이 민간 시행자가 수용이란 것을 행사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다 해서 민간자한테는요, 조건을 붙입니다. 토지 면적의 3분의 2까지 구역 전체를 소유할 것이고, 또 동시에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 해서 수용권은 다 주되 민간 시행자 일대 안에서 수용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 해서 항상 수용, 민간 땅 나면, 민간 나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가 딱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용권에 발생되는 시기입니다. 시기. 항상 수용권에 발생 시기하면 이 법이 아니고 공익사업법에 있는 사업인정, 공익사업법에 있는 사업인정으로 고시가 간주가 되어야 수용권이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 사업인정으로 보는 요 시기가 언제나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수용하는 사업일 때에 공익사업인정으로 보는 시점은 사업 시행계획, 즉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일 때, 이때 보통 수용권으로 봅니다. 많이 봐요. 하지만요, 이때부터 봐보면 그 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에서 투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 개발 사업할 때 수용권에서의 사업인정 시점은요, 요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아닙니다. 아니고 제일 처음에 수립하는 절차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절차죠.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에 보시면 포함될 그 내용 속에서, 이 내용 속에서 이 수용 파트의 사업이면 수용 사용 대상 토지, 수용이나 연구 사용 대상, 토지나 기타 건물 권리 등의 세부 목록, 요 세부 목록, 세목을 포함시켜 고시했을 때부터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수용권이 발생하되, 수용권에 발생되는 요 사업 인정을 보는 시기는 개발 계획 속에 포함되는 수용 사용 대상 토지의 세목이 고시가 되어진 날부터 사업 인정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나고요. 또 항상 보시면 여기에 따라서 수용 합의가 안 되어서 재결 신청할 때 그 공익사업법은 1년 안에 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요건요, 여기 개발 거짓미가 실시기에 포함되는 바로 사업 시행기간, 이 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천천히 할 수 있게 또 이렇게 혜택을 또 주어놨죠. 이것이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딱 보시면 그 사항이 1번, 2번, 3번 딱 나와있죠. 주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 수용을 다 할 수가 있는데, 민간 시행자 1단에서 요건 딱 나와있고요.
사업 인정을 보는 시기가 또 딱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니까 이것도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수용을 할 때 토지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금 줄 때 거의 다 현금 보상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현금 지급에 가름해가지고요. 이 현금은 안 주고 대신 원할 때에는요.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질 토지나 기타 건물 등으로 준다. 토지 상환 채권. 이것을 또 이 사업의 모든 신자가 다 또 발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수용 보상한다, 현금 준다가 원칙인데 원할 때 일정한 조건에 맞춰가지고 토지 상환 채권 발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겠죠. 요 발행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춘 승인을 받습니다. 항상 이 법은 대부분 다 승인 딱 나오면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발행하기 위한 또 조건이 또 붙습니다. 일단은 강제로 땅이나 건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 희망하는 자한테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요. 또 매수나 보상 대금에 전부 다 줄 수는 없어요. 매수나 보상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전부 나면 안 됩니다. 일부 지급을 위해서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양할 토지 전부 다 못 줍니다. 그래서 분양 대상, 공급 대상, 분양 대상 토지나 건물 가운데서 2분의 1까지만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들한테 매수 대금의 일부지 전부 나면 안 됩니다. 분양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민간 시행자일들은 당연히 약속할 때는 보정을 또 세운다. 보정이 또 나오고요. 또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이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이율은요. 발행자가 정한다랍니다. 발행 이율은 이제 발행자가 정한다. 어차피 승인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발행자가 정한다. 여기까지만 딱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고요. 네 번째입니다. 요 채권이 뒤에 마음에 안 들면요. 요것을 권리금 받고 양도할 수 있다. 양수할 수 있다가 또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요. 중요한 건 기명정권이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 방법이 뭐냐 합니다. 항상요, 정권 사채 채권 등을 발행하면 채권 장부, 채권 원부라 부릅니다. 원부에다가 받는 사람, 양수인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양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있어. 정권상에도 기재를 해놔야 안전하게 대항력이 발생한다. 배서해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지만 아주 시험에 잘 뜨는 상이니까 확인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른편을 또 가보시면 선수금이죠. 자, 우리가 원래 이까지 다 공사하려고 공부한 다음에 이때 가서 토지 분양한다. 이것이 원래 원칙이야. 근데 공사 대금 때문에 이때 안 합니다. 이 공급계획의 작성과 동시에 선분양을 다 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선분양. 먼저 분양하면 당연히 분양을 받을 자한테 그 매수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먼저 받는 데여서 당연히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선수금을 취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런데 하기 위한 요건이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요건 나와요. 선분양 할 수 있는 조건이다 보면 됩니다. 자, 공공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공은요, 공공시행자가 이 사업을 할 때는요, 구역 전체 토지 면적입니다. 구역 전체, 요 개발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찔끔 10%입니다. 10분의 1 이상만 확보를 딱 했습니다. 확보했다. 소유권 또는 기타 사용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토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요, 선분양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는 구역 전체 토지의 100분의 10%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닌 민간 시행자는 이렇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못해요. 구역 전체도 물론입니다. 구역 전체도 물론이고, 여기 특정 부분입니다. 분양한 공급 대상, 분양 대상, 특정 공급 대상 토지가 딱 보이면 1블록, 2블록, 요 공급 대상 토지 전부 다입니다. 100% 다 소유할 것이고, 이 토지에 붙어있는 잡등기 전부 다 말소를 할 것이고, 또 공사도 진척률이 10% 이상 진척이 딱 되었을 때 한해서 분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민간은 또 보증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른편에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미리 선분양을 쳤으면 절대 이 토지에 대해서 무슨 아직까지 소유권이 사업자 앞으로 있다 할지라도 무슨 담보권 설정할 수 없다. 라는 것도 제일 끝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86페이지입니다. 당연히 이 사업을 통해서 수용 사업이니까 내어 쫓아내는 그 세입자들 주거 안정 대책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고요. 자, 5번 사항도 중요하죠. 그러면 이 토지는요, 이 수용 사업은 공급한다 할 때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요 공급 기간을 짤 때 마음대로 못 해요. 그래서 분양할 때도 보시면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공급할 때도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분양하는 가격도 결정이 딱 되어진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항입니다. 자, 토지를 공급할 때 공급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 가격도 결정이 되겠다 보면 딱 됩니다. 자, 공급하는 방법의 대원칙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일단 원칙입니다. 원칙은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한테 땅을 판다. 즉, 경쟁 입찰을 붙인다. 경쟁 입찰. 이것이 가장 공급의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원칙. 두 번째 이제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가 나온다. 예외. 보시면 경쟁 입찰의 원칙인데 그 외에는 일단 추첨한다. 추첨 방식. 금액을 딱 정해서 추첨한다. 추첨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또 서민을 위한 그런 식의 토지 처분일 때는요, 금액을 딱 정해서 추첨을 합니다. 안 뛰게. 예. 또 어떠할 때는 1대1로 수의계약한다.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추첨 방식, 원칙은 경쟁인데 추첨 방식이 네 가지가 있다 하면서 요거 딱 기억하시면 무조건 답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추첨 방식은 국, 공, 단, 공일 때 추첨합니다. 항공. 자, 일단은 그 택지 용도가 뭐냐? 국민주택 규모 하면요, 주거 전용 85 이하죠. 전용 85 이하 평수를 말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용지일 때 보시면 추첨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서민들 사니까 금액이 올라가면 안 된다 이 말 되겠죠. 그다음에 공공택지 용도일 때 보시면 추첨을 하겠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지하고요, 공장용지입니다. 공용지로 술자인데 둘 다 100평 330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진 어떤 경우는 추첨한다. 그래서 국공단공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용도, 단독택지와 공장용지는 330제곱미터 100평 이하일 때 추첨한다. 나옵니다. 자, 또 수의계약, 1대1 계약도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아주 공익상 어떤 목적이 필요할 때. 자, 또요, 아주 좋은 건전한 목적일 때. 또 부득이한 경우일 때. 또 상환채권일 때, 상환용도일 때. 그 다음에 짜투리 땅일 때. 그렇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상 목적. 아주 또 좋은 목적, 부득이한 경우, 상한 용도일 때, 짜투리 땅일 때. 근데요,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말입니다. 네, 일단 뒤에 볼게요. 여기까지만 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추첨 방식을 딱 네 가지 하시면요, 다음 중에서 추첨 방식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1, 2, 3, 4, 5. 이것이 무엇이냐? 1, 2, 3, 4, 5. 이렇게 나옵니다. 원칙은 경쟁 이것만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서 정리하시면 외울 필요 없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말고 이제 공급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가격. 이게 뭐냐? 원칙입니다. 원칙은요, 감정평가액이에요. 감정평가액을 출발 삼아가지고 경쟁 붙인다. 추첨한다. 1대1 계약 맺는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 감정가 예로 싸게 해서 경쟁, 추첨,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 이때가 보시면 아주 좋은 공익상 목적일 때 그렇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때 혹시나 유료자가 딱 붙으면 해당이 안 된다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른편에 이어서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급 방법과 공급하는 가격이었습니다. 중요하고 시험 잘 뜹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입니다. 원형지가 나왔다. 원형지가 나오네요. 원형지. 자, 요것은 이제 원래 있던 형태의 토지, 원형지입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은요, 전체를 다, 사업자가 다 실시계획대로 조성을 딱 해가지고, 실시계획대로 토지가 딱 완성이 딱 되어지면 땅을 처분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일부 토지입니다. 일부 토지는 계획을 안 세웁니다. 그래서 산이 있습니다. 있고요. 논이 있고, 하천이 흘러가네요. 그래서 원래 있던 모양새입니다. 원래 있던 형태의 토지, 원형지라고 합니다.
조성하기 전 토지입니다. 조성 공사하기 전 토지. 요 상태로 이것을 공급을 딱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토지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랍니다. 싸게 땅을 줍니다. 근데 요 원형지는 말입니다. 전체 구역 토지 면적에서 3분의 1까지만 요것이 가능하다. 더 이상 초과는 안 됩니다. 이때 공급받아서 개발사가 누구냐 보니까요. 이 기타 다른 국가기관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받을 수가 있고 지방공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요, 이 사업을 할 때 요 개발 계획 자체를 공개 모집을 딱 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회사가 원할 때 이 땅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또 공장, 큰 대형 공장 사업할 자, 또 큰 대학교 등의 학교 부지로 이용할 자한테 이 땅 통째로 분양을 해서 알아서 개발하게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보시면요, 이 공급자 선정할 때 보시면 국가, 지방 등 원칙은요, 1대1로 수의 계약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근데 공장과 학교 시설 부지로 이용할 자들과는요, 경쟁 입찰을 붙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2번 이상 경쟁 붙여도 유찰이 딱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없어요. 그러면요, 수의 계약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보시고요. 이 땅을 받으면 싸게 받습니다. 전매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은 전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그런데 그 외입니다. 그 외에 개발자들은요, 전매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 10년까지 범위 안에서요, 해당 그 토지에 대해서 공급계약 체결 1부터 이제 10년 또는요, 해당 이쪽 지역에서의 공사 완료 공고입니다.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요 둘 중에 빠른 날까지 전매 취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급해줄 때 공급 승인 받습니다. 승인 만들어 아니지 공급 승인 받습니다. 지정권자가 승인 딱 해주는데 이 승인을 약속을 어기면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랍니다. 할 수도 있고요. 또 공급 계약 맺거든요. 계약. 이 계약을요, 사업 시행자가 계약을 또 취소할 수도 있다가 나옵니다. 근데 계약 취소할 때는 말입니다. 일단 2번 이상 경고 최고를 한 이후에도 듣지 아니할 때 그때 가서야 취소한다. 까지 해서 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다 책에다 반영이 딱 되었으니까 여쭤봐주시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원형지 토지에 공급하는 가격이 또 저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격하면요, 요것은 원형지 자체, 요 금액 자체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먼저 산정을 딱 합니다. 감정가 플러스 해가지고요, 여기 원형지지만 원래 형태의 토지만 그 안에 가스는 넣어줍니다. 이것이 기반시설을 설치해준 요 비용이 있어요. 비용. 요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협의해서 설치한다. 원형지 자체에 감정평가 플러스 기반시설 설치해준 비용을 가산해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딱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설명드린 요 판에서 한 문제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요점에서 딱 정리하시면 충분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장을 넘어가시니까 이제 환집 파트의 사업 시행이 또 나왔습니다. 환집 파트 가장 어려운 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양이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